헌재의 태도가 강경합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거부하는가 하면 최종 변론기일 연기 또한 대통령 출석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못 박은 헌재.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간 끌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3일 전 선고 의지를 드러낸 헌재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 선고를 이끌어내려는 박 대통령 측 간의 신경전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오늘 15차 변론이 있었죠? 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무협 영화를 보면 이렇게 조금 이 백발의 고수가 아주 절제된 동작으로 이 몇 동작으로 적을 그냥 탁탁 제압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15차 변론에서는 지금 이제 강 재판관이나 그런 모습들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일관성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거짓말 저 거짓말 하다면 거짓말들끼리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학습이 그동안 맥락을 잘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지적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당신 논리대로라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일단 논리를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추궁을 들어가서 오히려 지금 헌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국정농단의 일관성을 완성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변론에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판사 생활을 23년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진짜 이 헌재 재판관들이 물론 능력이 있어서 헌재 재판까지 가셨겠지만 질문들이 예리해요. 저 연구원 할 때 모르면 강일원 연구원한테 묻습니다. 진짜 그랬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강일원 재판관이 나이도 한 살 어리고 학번도 한 해 미치고 7, 8학번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관 중에서 가장 훌륭한 법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그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요. 그 같이 있던 대법관님이 모시고 있던 대법관님이 강일원 연구관은 2사람 목을 한다고 그랬어요. 판사 2사람 목을. 저는 0.5인 목 한다고 그러고 보통 그랬는데. 그리고 둘이 합하면 어쨌든 2.5니까. 저는 이제 연구관이 달라가지고 딴 대법관이랑 그거는 관계 없는데.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 같으면은 기록을 지금 완전히 머릿속에 4만 몇 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3만 2천 페이지. 3만 2천 다 넣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는 건 있죠. 정말 필요한 질문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일원 재판관이 오늘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질문을 했죠.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재단 설립을 기밀이라고 생각했느냐라고 그 방기선 행정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얘기한 거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을 기밀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러니까 방기선 행정관이 은밀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은밀, 엄밀. 은밀. 제가 경상도가 돼서. 둘 다 경상도. 저도 경상도도 은밀로 들었습니다. 엄밀하게. 난 그래서 제가 원고에는 분명히 은밀이었는데 갑자기 은밀하게 하니까 뭘 잘못하셨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비밀스럽게. 음모스럽게. 그래서 기밀로 다루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냈고, 사실은 이제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보다도 서기석 재판관의 추가되는 질문에서 더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왜 경제수석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는지 생각해 봤느냐. 그러니까 뭐 별 생각 안 해봤다. 그때는 업무 분장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이것저것 맡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서기석 재판관이 질문을 했어요. 혹시 출연금을 기업들로부터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경제수석실에서 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에 재판관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방기석 행정관이 추측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이유도 포함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원래는 그러면 이 업무를 누가 맡아야 되는가? 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은 문화관광체육복 소속의 재단입니다. 거기서 설립인가를 해주는. 그러면 청와대에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담당 수석실이 거기니까. 차은택 삼촌인가 김동률인가 누가 있었죠? 아니요, 외삼촌인데. 외삼촌. 김종률. 김종률.
그렇죠. 누구죠? 김종률 맞아요? 김종률 맞습니까? 교문수석이. 예, 교문수석이. 김상 뭐?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쨌든 김상률. 김상률 불구속 기소된 분이죠. 예, 예. 또 지나가면 하도 등장 인물이 많았어. 예, 이름이. 원래 막장 드라마는 등장 인물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좀. 삼국지보다 등장 인물이 좀 많이 나왔어. 그런데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예. 왜인가 하면은 그 주간 업무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맡아 있다면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재벌들로부터 돈을 거두기에 편의하기 때문에 예. 그 재벌들하고 평소에 업무 관계상 자주 이렇게 보는 사이고 이렇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편리한 쪽에서 맡도록 한 거 이거 자체도 벌써 이제 문제가 있지 않냐 예. 하는 그런 지적이 이제 재판관들로부터 나옴으로써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들께서 굉장히 이 사건 전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잘하고 예리한 질문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느닷없이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그러면서 또 그 편들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동업 전 헌법재판관, 예. 그다음에 김평우 또 뭐 대한 전 변협회장님, 예. 정기성 전 대법관님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보강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의 연세가 예. 상당히 높으세요. 그리고 사시 기수들도 뭐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예. 지금 헌법재판관보다 한 10기수 이상 다 선배님들이시고. 예. 근데 이분들이 와서 지금 거의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동욱 재판관님도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재용 1차 구속이 기각된 거는 뇌물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탄핵에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이 구속이 되니까 예.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발을 반대로 또 뒤집어요. 뒤집어서 그것은 이 탄핵 재판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는 기각이 됐을 때 그거 봐라 그러더니. 그러더니 예.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오늘 또 그 밑도 끝도 없이 다 이미 지나가고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김평우 전 변협 회장님은 오늘 뭐 이미 다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제 정인신문이 끝이 났죠 오전에 예. 끝나고 이제 12시경에 끝내고 가려 하는데 아 내가 변론할 게 있다. 왜? 전신 먹고 변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정미 재판관이 뭔 이야기로 하실 겁니까? 내용이 무슨 뭡니까? 변론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도 하지 않고 변론권 보장해라고 소리만 지르시고 그래서 다음 기일에 합시다. 20일이 다음 기일 아닙니까? 하니까 막 굉장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건 사실상의 추태죠. 이제 대한변협의 회장을 지내신 분이면은 우리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어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예. 이 어른들이 왜 이러실까? 결국은 그럼 왜 이런 어른들을 다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세도 높으시고 화려한 전력도 가지고 있고 사시기수도 높은 이런 변호사들을 많이 영입해서 지금 현재 재판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밥 먹고 합시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이제 당뇨가 있고 예. 그거 하기 때문에 뭐 당을 채우고 와야 된다는 거죠. 밥을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하자 식권을 안 준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밥 먹고 합시다는 식권을 안 주는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밥 먹는 거 갖고 이런 거 아니다. 그래갖고 화가 난 거 아닐까요? 저게 그런 건 아닌데 자원 이 오늘 보여주신 이 모습은 적어도 우리 법조계의 원로들의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라서 예. 국민들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수하면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뭔가 뭐 밑에 보이지 않는 찐득한 뭔가 품위가 있고. 품위가 예. 있고 뭐 믿음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어른들이 지금 보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 뭐 보수의 바닥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여 하는 그런 변호사님이랑 안타까움을 지금 느낍니다. 여 변호사님도 이제 보수적 그 성향이 강하시고 중립인데, 중도. 아니 좀 가운데 앉아 계세요. 점잖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보수주의자로서 좀 점잖고. 아니 근데 오늘 자화자찬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그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김평우 변호사님 있죠.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동리 선생님 예. 아드님입니다. 그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동리 예. 선생님의 소설. 예.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본 소설의 아드님인데 그 이동우 변호사님 이야기. 예. 그 고등학교 또 선배도 되시네 보니까. 하이 참. 근데 이분도 훌륭한 분인데 예. 왜 이 정윤회 문고 사건 이런 걸 했냐? 예. 결국은 지금 고영태 기획수사 그거하고 고영태 같은 거다. 기획. 그걸 예. 하기를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말할 때는 있죠. 그걸 말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바둑 둘 때 한 예. 매수 앞을 내다본다는 그겁니다. 포석을 이게 미리 깔은 거네요. 그럼요. 재판에 전부 다 뭐 신까지는 아니고 뭐라 그래. 아까 신이라 그랬으니까 예. 뭐라 그래야 되네.
뭔지 모르겠는데. 감사도 대부 좀 해줘. 예, 대부 뭐 좋습니다. 그렇게 했고, 기본적으로 김평우 변호사님이 지금 오늘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 변론권 보장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예. 아까 추태라고 그러셨는데 추태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긴 그건 또 있는데. 허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뭐 제가 볼 때 예.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다. 왜냐하면요. 우선 그리고 재판부에 불신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재판부가 공정하지 못하다. 오호. 그것도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생각이죠.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와 헌법재판소 잘한다고 박수 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볼 때는 재판부는 심히 불공정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재판할 때 있죠. 아까 12시에 막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재판하다 보면 12시 넘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시 넘기냐 안 넘기냐는 이게 뭐 그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재판하다 보면 넘길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겠죠. 근데 김평호 변호사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있죠. 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이끌고 나온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의는 오늘 벌써 김기춘 실장 취소. 그다음 뭐 취소.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좀 끌고 나가서 물어보고 싶으면 다 취소해버렸어요. 그다음 22일 뭐 어떻게 하라. 대통령 그 나올 거니 발표하라. 그러니까 3월 13일 전에 막 그 선고한다는 냄새를 막 풍겼지 않습니까? 그냥 이건 엄청나게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심 이야기 당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본인은 당뇨라고 분명히.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연세 드신 분이 당뇨라 그러면 당뇨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대통령 대리인단들은 지금 재판부가 심히 불공정하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중대한 결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리인단 전원 사태의 하나의 포석이 될 수도 뭐 될지 안 있는? 될지 모르겠지만 구실은 되는 거죠.